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최근에 범보수 진영 인사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에 공식 입당한 데 이어서 개혁신당 출신인 허은하 전 대표와도 이재명 후보 손을 맞잡았는데요. 어제 유세 현장 모습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그쪽에서 견디다 버티다 도저히 안 돼서 탈출한 분이 있길래 저희가 모셔왔어요.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종식에 대한 목소리를 끝까지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재명 후보가 일관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동지 허은하 환영합니다. 되는 집은 다르죠? 자, 되는 집은 다르죠. 이재명 후보 상당히 좀 신이 난 모습입니다. 자, 보수 인사들의 잇따른 영입, 합류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3년 전에 이제 김한길 씨를 비롯해서 일부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름이 있는 정치인 같은 경우는 그를 지지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허은하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일종의 이준석으로부터 팽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젊지만 꼰대다, 그리고 너무 독재적으로 당을 운영한다, 이런 비판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에 대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보수의 가치를 나름대로 중시 여기는 정치인인데 여기저기를 쳐다봐도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안에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를 모두 담겠습니다라는 말이 이번에는 좀 진정성 있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정신도 지금의 내란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이 가장 적임자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국민의힘에서 쫓아낸 거죠.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계엄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앉아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일관되게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비판을 했고 그리고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좀 나가라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정통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 김상욱 의원을 쫓아낸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허은하나 김상욱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햇빛 찾아서 따라간 철새다 이런 비판들도 하시던데 거기에 비유하기에는 너무나 안 맞는 본인들의 가치와 소신에 의해서 핍박받았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시겠죠? 예, 물론 뼈아픈 어떤 대목입니다. 지금 전현직 의원 김상욱, 김용남, 허은하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반성해야 될 대목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미치는 영향은 저는 극히 미미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제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2017년도 당시에 대선 때는 김상욱 의원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도 있었고 송철호 시장 캠프에도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 보이는 화면 허은하 의원과 이재명 후보가 손을 지금 들고 있는 장면이 삼삼하게 보이시죠? 삼삼하죠. 333이라는 게 공통적인데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한 분 하고 음주 2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2분 하시고 음주 1번을 했기 때문에 다 합치면 이제 삼삼한 그런 듀오다 이런 것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중도 보수 전략의 일환으로 저렇게 이제 좀 이삭죽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 선대위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지금 반성해야 될 때문이고 당이 지금 홍준표
홍준표, 한동훈 등등 빅스피커들이 이제 합류를 하고 있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좌우 어떤 진영의 대결이 저는 본격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도 이른바 반명 빅텐트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최선호 논술위원,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 보니까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하고 회동을 했다고 그래요. 예, 뭐 여의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개헌하고 반명 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대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진짜 지금 국민의힘에서 빅텐트 하는데 거기에 그러면 이낙연, 손학규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할 거냐? 이거가 관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병헌 전 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현재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하고 연대하는 데 대해서 그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지금 개헌 문제,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표현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곧바로 어떤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빅텐트로 이어질 가능성 당장은 지금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원래 반명 빅텐트는 국민의힘 쪽에서 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빅텐트는 민주당이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게 물론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일찍이 정규재, 조갑재, 윤여준 뭐 등등등 어떤 이런 분들 비롯해서 조금 전에 전현직 의원들까지 상당수 우파 보수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볼 때 영향력은 그렇게 없다. 단지 이제 이미지적으로 이재명 후보 이제 중도 보수 어떤 전략이 저는 국민들에게 일부 좀 먹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좌우 본격적인 대결 양상이라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새미래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 저는 빅텐트에 합류할 가능성 있지만 저는 사실상 이미 몸은 지금 이제 같은 텐트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들어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라든지 방송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괴물 정치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금 전에 말했던 우파 보수 어떤 분들의 영향력과 이낙연 전 총리의 영향력은 뭐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지금 뭐 같이 합류를 할지 안 할지 몸이 합류를 할지 안 할지를 떠나서 이미 그 스피커의 어떤 역할은 사실상 어떤 빅텐트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복경은? 현상으로 드러나야지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병헌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전에도 국민의힘과 반명 뭐 텐트를 치자 어쩌자 뭐 이런 제안을 해서 저분은 본인의 개인 정치를 하는구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호남에서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인물이었다가 지금은 본인의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분이 된 거예요. 그만큼 정치의 부스러기라도 계속해서 더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빅텐트를 치면 오히려 국민들이 이들은 그저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라고 낙인 찍어가면서 오히려 표를 더 안 줄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의 명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해야 될 대통령 돼서 탄핵하는 형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것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치는 과정이고 여기에 사실상 국민의힘과 그 보수 진영에서 쫓겨나다시피 탄압받았던 정치인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가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선후가 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진정성이 우리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여기에 빅텐트는 정치적 부스러기를 나눠먹기 위한 빅텐트가 아니라 실제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빅텐트구나라고 그 진정성을 알아보고 오히려 더 많은 호응을 해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